또 다른 상위권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2위입니다. 결국 총선 백서 결과가 공개가 됐네요. 한동훈 대표 얘기까지 지금부터 이 얘기 만나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를 특별감찰관으로 풀어야 한다. 그 해법을 놓고 지금까지 친한과 친윤이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묘한 시점에 총선이 끝나고 정확히 201일 만에 총선 백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총선 백서 측위에서 한동훈 위원장 면담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가를 자꾸 들미는 이유를 모르겠다. 참 졸렬한 당이다. 지고도 뭐 원인도 하나 분석 못하는 당이 무슨 그게 당이냐. 그래서 이 결론이 뭐냐? 그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가 될 때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저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544명의 설문조사한 분들도 우리 당에게 매우 강한 회초리를 들어주셨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불안정한 당정관계였습니다. 국가에서 불안정한 당정관계가 소멸 원인인가? 평가는 백서가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하시는 거죠. 평가는 백서가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하는 거다. 한동훈 대표 얘기까지 일단 하나하나 이 총선 백서에 대한 파장 이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구자능 변호사님. 미묘한 시점에 꽤 뒤늦게 총선 백서 내용이 공개됐어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사실 굉장히 늦었고 그래서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에 대해서 뭐 추론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실상 열어보니까 아무 내용이 없는 맹탕이다 이런 느낌까지도 있거든요. 맹탕이다? 예, 이게 지금 누가 언급하지 못했던 내용, 새로운 내용이 있거나 날카로운 더 깊게 들어간 분석이 있거나 이런 느낌은 전혀 없거든요. 예.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또 이제 유권자들 입에서도 다 거론됐던 얘기, 다 알던 얘기를 다시 했는데 예. 그 안에서 당정의 그런 관계 때문이다라는 건 사실 누구 때문인지가 더 깊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결론을 안 낸 거거든요. 그냥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라고 할 것 같았으면 총선 백서의 의미가 있는 것인가. 예. 이것을 가지고서 무엇을 고치고 앞으로 또 어떤 것을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과연 지침이 될 수 있는지 자체도 의문스럽고 예. 오히려 작성 과정에서의 논란 때문에 장이 더 혼란스러웠던 면이 있거든요. 누구 책임인지에 대해서 총선 백서가 그걸 뒤집어 씌운다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았고 설문도 그런 식으로 잘못 설계되어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또 조정훈 위원장이 자기 홍보용으로 이걸 쓰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을 때 조정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전대에서도 한동훈 대표 쪽으로 여론이 쏠리는 거 그거를 주도하는 건 해당 행위다 이런 식으로까지 본인의 개인적인 발언을 막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백서가 아무래도 영향을 받지 않냐 이랬다가 또 와보니까 두루뭉술하게 끝나버렸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대표로 되면서 또 마지막에 내용이 또 그렇게 바뀐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예. 정말 두루뭉술한 것이 과연 이전에 그런 논란을 갖고 왔던 것이 이 자체가 그 의미가 있었기 때문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시간과 논란에 비해서는 별로 이렇게 알맹이는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눈치보다 저쪽 눈치 보다가 두루뭉술 맹탕 총선 백서가 됐다. 백서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마지막 기회, 불안정한 당정관계, 미완성 시스템 공천, 비례대표 공천 등등. 그러면 뭐 이거는 그 목록이고 실제로 201일 만에 공개가 된 이 총선 백서가 뭐 때문에 국민의힘이 총선에 졌는지 점수를 매긴 게 있어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총 7개 항목인데 저 사실 구자능 변호사께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이번 총선을 직접 뛰고 출마하셨었으니까 네. 10점 만점에 10점에 가까울수록 총선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거겠죠. 이종석 황상무 이슈 8.9, 대파 논란 8.75, 김건희 여사 이슈 8.51, 뭐 당정관계 이슈 7.96. 뭐 점수가 상당히 좀 치밀한 듯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근데 순위에 대해서는 좀 공감하는 면이 있는 게 제가 선거 치르면서 아 이게 상황이 굉장히 급변했구나 이게 굉장히 악영향을 미쳐가지고 패배 쪽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느꼈던 게 이종섭 씨에 대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예. 그때 정말 여론이 급변하는 걸 느꼈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전에는 그냥 여러 가지의 다른 생각들이다라고 했던 유권자들께서 의대 정원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를 나중에 다시 끌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종섭 대사에 대한 문제, 이게 가장 좀 폭발력이 크지 않았나. 나중에 대파 문제나 이런 거는 그냥 같이 거론됐기 때문에 뭐 이게 또 악영향을 미쳤던 건 분명한데 예. 순위상으로는 이정석 황상무 이슈가 1번이었다라는 건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선거를 뛰었을 때 이건 국민의힘 지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종섭 대사 그 논란이 가장 본인에게 치명타였다는 거를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본인 국한에서는. 그렇죠. 왜냐하면 근데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텐데 이게
그 보수 진영 내에서 보수를 지지하는 유권자들께서 가장 크게 얘기하셨던 게 지금 보낼 이유가 있었냐. 2달만 뒤에 보냈어도 문제가 없었을 것을 왜 이렇게 속을 뒤집어지게 하느냐라면서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 굉장히 이거는 패착이다라면서 좀 마음 식어가는 걸 느꼈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안타까웠어요. 민주당 지지자분들께서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야 달게 받아야죠. 근데 보수 지지층 내부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어떤 부분을 믿고서 찍어줘야 되느냐라는 게 폭발했던 거는 이종섭 대사에 대한 문제였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 때문에 의대 정원까지 불통이다. 라는 얘기가 그냥 프레임이 딱 형성됐던 걸 느꼈었거든요. 예. 그것들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종섭 대사 문제로 폭발이 됐고 나머지들은 다 이게 화약이 장전이 돼 있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종섭 대사건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선거 당시 언급했는지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직접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황상무 수석 오늘 사퇴했고 이종섭 호주 대사 곧 귀국합니다. 저희는 20여일 앞둔 총선을 앞에 두고 절실하게 민심에 반응할 겁니다. 범죄자들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길 바랍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허용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걸 허용하고 10년 뒤에 손가락질 받고 싶으십니까? 아닙니다. 범죄자들을 심판하는 것은 민생입니다. 2조 심판은 민생입니다. 이 총선 백서를 두고 그 윤기찬 부위원장님,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쪽에서 이런 말들을 해요.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한 대표는 이종섭 대사, 용산에 할 말을 했고, 그래서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저런 결과를 냈고, 이종섭 대사 논란이 터지기 전에는 한 135석, 140석까지 바라보다가 이게 결정타여서 어쩔 수 없이 2조 심판론을 꺼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총선 백서팀에서 당정 관계 이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에게도 책임이 있는 듯한 점수를 내밀었다. 이게 말이 안 된다. 오늘 총선 백서팀이 이렇게 비판하더라고요. 근데 저거는 사실은 이제 그 관련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설문조사한 그 데이터를 갖다가 어떻게 보정했는지에 대해서는 백서에 써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구자룡 변호사님처럼 출마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겠죠. 예. 근데 이제 그 언론에 그 당시에 문제됐던 부분들, 언론 기사 노출 빈도 이런 것들 위주로 아마 본인들이 설문에 응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 이종섭, 황상무 저 부분은 저 때까지만 해도 대통령실이 또 받아들였어요. 예. 많이 문제가 되니까 아마 이제 그 한 대표께서 받아들였지만 상당히 시간이 걸린 걸로 저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때만 해도 당정관계 이슈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때였던 것 같아요. 예. 이제 기억에는 저도 예비역으로 뛰었기 때문에. 예, 알죠. 그러니까 예. 저 부분은 사실 저는 백서팀에서 저 부분을 어떻게 보정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하나 드는 거고 예. 또 하나는 이게 백서라 그러면 사실은 이제 원인 이런 부분들은 공개할 부분이 있고 예. 또는 비공개할 부분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부 다 공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136페이지짜리를 다 공개했어요. 근데 사실 총선을 떼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고 앞으로 이렇게 하자라는 것이 백서의 취지일 텐데 예. 그럼 비공개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근데 비공개가 없다는 것은 그리고 전부 공개할 만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렵다. 예. 이런 좀 아쉬움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사실 영업비밀이라고 하기엔 워낙 참패했기 때문에 되돌아볼 건 국민의 입장에서 다 돌아봐야 된다는 건 또 다른 의견일 수 있어서 강성필 부위원장님. 네. 아까 한동훈 대표 뭐라 그랬냐면 약간의 좀 백서에 대해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죠. 평가는 백서가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하는 거다. 근데 오늘 총선 백서 특위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된다. 근데 백서를 보면 누가 정확히 어떤 잘못을 했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안 드러나 있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제가 상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이 총선 백서의 특위위원장을 조정훈 의원이 한 것부터가 좀 잘못된 출발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그 총선 백서를 만들려면 이해 당사자가 아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당에 대해서 역사라든지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당의 세세한 부분까지 좀 아는 분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러니까 어느 진영에서 보든지 간에 중립적인 느낌이 많이 있는 분이 해야 되는데 예. 물론 조정훈 의원께서 뛰어나신 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조정훈 의원이 이 당에 대해서 세세하게 모든 걸 다 알지 못한다는 이미지도 강하고 또한 최초에는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하고 상당히 가까운 듯 했지만 이게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이상하게
한동훈 대표가 갑자기 멀어진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실제로 말씀 죄송합니다만 전당대회 한동훈 대표가 나오냐 마냐 했을 때 네. 조정훈 의원이 많이 쓴소리를 했죠. 실제로도. 네, 네. 예. 그래서 저희 야당이 봤을 때도 조정훈 의원이 특위위원장을 맡는다? 저렇게 해가지고 저것을 그 당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예. 저는 총선에서 참패하고 나서 총선 백서가 모두 하나 되는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갈등의 시작이 됐다는 데서부터 좀 잘못된 출발이 아니었나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 조정훈 의원 사진도 있고요. 저기 이제 그 앞서 백서에 본인이 이제 이렇게 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성춘 부의장님. 근데 이제 그 불안정한 당정 관계라는 말이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직관적이고 간결한 걸 저도 좋아하는 성격이어서 백서를 오랫동안 그리고 또 심지어 지금 윤한 갈등 정확히 이제 친윤과 친한 당내 내용이 이제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었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쓸 필요가 있지 않았냐.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근데 사실 저 총선이 있을 때는 아까 그 윤기찬 패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예. 당시에는 당정 관계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200일이나 지난 이후에 저걸 발표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 사이에 200일 동안 당정 관계가 심각하게 지금 많이 안 좋아진 상황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고 사실 선거에서 지고 나면은 어느 정당이나 우리가 하나 되지 못했다라든지 왜냐면 어느 정당이나 선거 때 좀 그 공천 갈등이나 개파 갈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돼야 되는 메시지를 주는데 굳이 이 타이밍에 윤한 갈등이 좀 최정점을 찍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총선 백서의 메시지가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다 보니 마치 이 한동훈 대표가 지금 당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강성필 부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예. 이미 이 조정훈 의원이 저 총선 TF 백서 단장을 맡았을 때부터 예. 저 결과는 아무도 신뢰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예측이 됐었고 예. 실제 나온 결과 역시 별로 공감을 주지 못한다. 야당이 봤을 때도 글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설문조사 결과 저 정도야 그렇죠. 저런 이슈 때문에 선거 결과가 좋지 않았지만 결국 백서라 하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거든요. 하나가 돼야 된다는 별로 그렇게 좋은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백서의 그 결국 핵심 메시지가 담기지 못한 그냥 알맹이 없는 그 백서가 알겠습니다. 됐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보면 점수를 7개 항목 10점 만점 매겼다면 점수를 어떻게 보정해서 매겼는지 모르겠는데 용산발 악재가 8.9점이고 당정관계 이슈 한동훈 대표를 좀 애들어서 비판하는 게 7.96점이면 이게 1점도 차이가 안 나거든요. 글쎄요. 이 점수 두고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말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백서는 총선 결과는 백서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평가하는 거다. 오늘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맞받아쳤다면 한동훈 대표가 주말 새 뭐라 그랬냐면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게 반대하는 건 아니다 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오늘 그런데 최고위원회에서 인요한 의원과 김정학 최고위원이 한번 맞붙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을 열고 하는 얘기하고 문을 닫고 우리끼리 치열하게 다퉈도 좋습니다. 이견과 의견을 교환하는 데 있어서는 좀 조용하게 문을 닫고 너무 남한테 알리지 않고 의견을 종합해서 나와서 분명한 것은 문을 닫고 문을 연 곳에서는 대화 그 내용이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인요한 의원님의 말씀에 대부분 동감합니다만 이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당원과 국민들은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 우리 의원들이 어떤 주장을 펴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의총이 열린다면 공개 의총을 통해 토론과 표결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당보다 우선시되거나 앞설 수는 없습니다. 사적 충성과 이해관계보다 공적 책무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정중간 듯했지만 두 사람이 최고위원 저 자리에서 맞붙은 모양새가 됐어요. 윤기찬 부위원장님. 문 닫고 조용히 의견 종합하자는 인요한. 공개 의총에서 포결 기대한다. 이거 국민들 알 권리가 있다. 맞붙었어요. 저는 다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 그러니까 같은 편이라고 제가 칭하게 되면 만약에 이제 하나의 그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는 정치 세력이라고 평하게 되면 예. 어떤 제안을 했을 때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상대방 세력이 타격을 입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이 그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공개 토론에 응하지 않거나 그다음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있거나 했을 때
마치 특별감찰관을 반대하는 것처럼 국민이 오인하게 되거나 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 김종영 최고위원의 말씀도 맞지만 만약에 이런 뉘앙스 주게 되면 근데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지금 다른 의견이 있다. 근데 그것이 특별감찰관 도입에 대해서는 국내심에 전반적으로 반대 의견이 없어요. 그런데 원내 전략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그 뭐 대북 그 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원내대표한테 일임하자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지금 내가 주장하는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특별감찰관 도입을 반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인식을 주는 발언은 삼가야 된다는 것이 이인환 의원의 생각 같아요.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의제가 정리된다면 그 의제 자체가 그 부의되는 의제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일임하자 원내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일임하자라는 의제라 그러면 저는 공개 토론해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특별감찰관을 도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의제를 던지게 되면 그거 다 찬성을 하죠. 다만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 도입하는 게 맞지만 거기에 뭐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하자 이런 의견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 또 당원들이 볼 때 마치 특별감찰관을 도입하지 않고 싶다 이런 걸로 오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완 의원은 이건 이제 비공개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